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종환TV 부동산 애널리스트 TV를 운영하고 있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10월 24일 녹화 날인데요. 때마침 그 농협대에서 우리나라 이제 전국에 있는 주로 지방이죠. 농협 그 조합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최고 경영자 과정이었는데요. 특강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전국에서 수고하시는 협동조합 그 조합장님들과 함께 강의를 하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느꼈습니다.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농지, 그러니까 지방의 농지 앞으로 유망한가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아무래도 저는 뭐 충청권의 농지가 이제 강원도에 의해서 좀 유망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물론 경기도 유망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에 이제 관심들을 많이 보였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뭐 제가 오늘 맡은 주제였는데, 이제 스마트팜, 요즘 이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팜, 관광농원 이제 이렇게 묶어서 농사뿐만 아니라 여기 제조까지 한다면, 이스라엘의 키부츠 농장의 그 협동농장 사례를 제가 들어서 설명을 했더니 많은 공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사례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의 그 농업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식량 안보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적인 그런 지원이나 제도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많이들 공감했습니다. 저도 오늘 뭐 전국에서 오신 이런 조합장님들하고 강의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질문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특히 은퇴를 앞둔 분들 이 말하는 이유가 있죠. 제가 늘 공적 연금으로 노후 준비하는 3대 비법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연금, 그 다음에 주택연금, 농지연금, 이걸 잘 활용하면 좋겠다. 그리고 체류형 쉼터 얘기 우리 했었잖아요. 이제 10평까지 가능하거든요. 농막이라고 하죠, 과거에. 이런 걸 잘 활용한다면, 요즘 제가 듣는 말 중에 뭐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북한이 또 우크라이나 파병한다고 그러고, 또 뭐 쓰레기 봉투도 날려보내고, 또 연일 우리를 협박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는 모습이고,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도 다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남에 중개하시는 분들하고 어제 얘기를 나누었더니, 지금 부동산 거래가 줄고 있고 또 심리가 다소 좀 냉각되고 있다. 대출 규제 외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좀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를 공유하고요. 오늘은 저는 이제 늘 주거용 부동산을 주로 하잖아요. 관심이 많고. 그런데 때마침 CBRE에서 우리나라 국내 상업용 부동산이라 그러면 오피스 빌딩도 있고 상가 건물 이런 걸 포함하는 것이죠. 건물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3분기 상업용 부동산 투자가 6.7조로 2년 반 만에 최대 누적 거래 5조로서 굉장히 크게 누적 거래가 늘었다. 작년 또 연간 거래액을 올해 3분기에 뛰어넘었다. 오피스와 물류창고와 리테일 이런 순서로 거래가 많이 늘었다.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강남 같은 경우 이제 서울의 대부분입니다만 아파트가 오르면 그 다음에 빌딩으로 옮겨간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딱 그겁니다. 그래서 시장 작동 원리가 이제 아파트 가격 상승에 이어서 이제 오피스 빌딩의 거래 규모가 늘었다. 작년 거래 금액을 이제 3분기에 뛰어넘었으니까 한 30% 이상 늘어난 거다. 이렇게 추정이 좀 가능하죠. 그리고 오피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급 과잉에 놓였던 물류도 용인하고 안성에 대한 물류는 외국계의 뭐 기관 투자가라든지 외국 기금, 연금 펀드 이런 것들에서 관심을 많이 가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리테일,
그러니까 이제 판매 업종이잖아요. 네, 이렇게 판매 업종, 백화점을 비롯해서 또 호텔 판매 하는 이러한 오피스 이런 것들은 상당히 거래가 많이 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부동산 경기가 이제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용뿐만 아니라 상업용에도 온기가 확산되어서 이제 부동산 회복세가 좀 뚜렷해졌다, 확산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좀 의미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적극적인 회복 신호로 해석은 될 수 있으나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좀 좋지가 않아요. 미국이 이제 2.6, 미국의 성장률보다 우리의 성장률이 좀 낮아질 것 같죠? 내년도에 이렇게 보면 2.1%로 하나금융연구소가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잠재 성장률 이제 2% 정도에 머물고 있고, 내년도 글로벌 성장률은 한 3.2로 보는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높지 않다. 그리고 대출 규제 여파로 또 유동성이 좀 제약되는 게 아닌가.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죠. 이런 리스크 등으로 인해서 다소 좀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CBRE의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보는 시각도 중요하지만 외국계 부동산 회사가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부동산은 주간 아파트 가격이 나왔는데요. 주된 것만 얘기하면 서울 집값은 0.09%, 그러니까 전주보다 상승폭이 좀 줄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대출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현금 부자들이 좋아하는 것, 그게 어디죠? 강남구, 서초구 이런 곳들이죠. 이런 곳들은 집값이 0.23% 올라서 여전히 상승률이 높다. 이번 주에 오른 아파트는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1차 131제곱미터가 54억 9천만 원, 약 55억의 11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지난 7월에 49억 5천만 원보다는 5억 4천만 원이 오른 것입니다. 이 와중에 이제 5억이 올랐다라는 거고, 개포 레미안 포레스토 전용 59제곱 25평이죠. 이것도 23억 3천만 원에 12층이 거래돼서 이 앞전 거래보다는 3천만 원이 올랐다. 개포중앙 5단지 역시 53제곱미터가 22억 4천만 원으로서 좀 소폭 가격이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표적으로 오른 게 강남구 중에서도 압구정과 개포가 좀 올랐다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고요. 보니까 이 주민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고 현금 부자들은 작업을 대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 시장은 좀 주춤하고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최상위 지역, 이게 부동산 교과서에 상급지라고 불리는 이런 지역들은 현금 부자들이 매수세가 몰리는 이런 지역들은 여전히 이 가격이 오르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 얘기는 두 번째는 뭘 의미할까요? 앞으로 양극화는 더 심화된다는 것이고, 현금을 가지고 집을 사는 지금 강남, 우리가 이제 강남, 서초, 송파 주로 이렇게, 송파는 주로 잠실 지역을 좀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동구, 용산 이런 지역들도 집값이 좀 오르고 있다. 이런 지역들은 여전히 상승세가 유효하고, 여의도와 목동도 여기에 최근에 함께 합류하고 있다. 이런 점들은 그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띄는 거는 이제 강진구와 서대문구도 광장동이라든지 화양동, 또 북가자 연희동 위주로 좀 강세를 보인다는 게 이번 주 한국부동산원의 보고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업용 부동산이 오르고 있다. 거래도 증가하고 있고, 오피스, 물류창고, 리테일, 그리고 호텔 이런 쪽에 거래가 증가하고 있고, 외국
그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가들의 거래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와 함께,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과 함께 오피스 빌딩, 상업용 부동산도 이제 거래가 늘어났다는 것은 앞으로 내년 이후에는 부동산 경기가 좀 확산되고 좀 더 좋아질 그럴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보이고, 주거용 시장만 놓고 보면 이제 압축되어서 소위 현금 부자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강남이나 용산, 성동 이런 지역들은 여전히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상담 고객들이 꽤 문의가 많아요. 유료 상담이 많은데요. 여러분들 지금 11월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비수기가 됩니다. 9, 10 이제 비수기, 지금 벌써 그런 조짐이 나타나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10월 말부터 내년 1월 말 사이가 내가 사고자 하는 지역 또 갈아타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하는데 큰 대기회가 오지 않는가. 다만 부동산이 계속 오르는 건 아니고, 저도 염려하는 바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우리나라 경기가,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한 실물 경기가 이런 점들이 좀 주춤하고 있고 위축되는 양상, 그리고 대출 규제가 좀 더 강화된다면 금리 인하 효과를 좀 상쇄할 거다, 이런 얘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 남북 관계의 긴장도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투자 심리도 다소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해서 이제 투자는 선택과 집중이죠. 이제 압축하고 오를 만한 부동산으로, 그게 어딜까 하는 건데, 제가 여러 번 말했죠. 성장지역. 성장지역은 우리가 인프라가 확충되는, 말하자면 교통이나 교육이나 산업이나 상업, 그리고 인구가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고, 제가 독특하게 말하는 것은 밀도라고 그랬잖아요. 인구 밀도, 호수 밀도, 건축 밀도, 자원 밀도, 그러니까 빽빽함이라고 그랬죠. 이런 지역들, 우리 방송 들으신 분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이런 지역 위주로 우리가 선택과 집중하고 투자를 압축한다면, 비록 부동산 경기가 꺾인다 하더라도 또 내린다 하더라도 특정 개발 호재가 있는 특정 지역은 땅값도 오르고 집값도 오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만약 그런 구체적인 아파트 단지나 그런 매물이 궁금하다면 여러분 다소 좀 비용이 상담 오라는 게 아니라 다소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기 지금 오픈된 창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이런 것까지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을 성실껏 지원하고 도와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